자, 오늘 시장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시장에서 우리 지금 텔레그램에 오늘 오전에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그거 보시면서 같이 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죠. 제 텔레그램은 지금 보시는 요 위에 있죠?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QR코드 위에 있는 거, 그쵸? 위에 있는 이 QR코드, 이거 사진을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가 좀 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됐다 이러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대요. 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하루는 경기가 침체되고 뭐 하루는 경기 침체가 완화가 돼. 그런 경기 침체 완화가 어딨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일단 좀 반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FOMC 회의 결과 부분은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부분의 속도를 좀 둔화를 시키겠다. 속도를 둔화시키니까 유동성을 더 많이 흡수를 안 하게 되고, 유동성 흡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좀 괜찮아질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경제 전망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거 맞고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일단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 관세의 영향이, 이 관세에 대한 영향 자체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파월이 파월 의장이 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예전에 우리 그 인플레이션 나올 때, 인플레이션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막 불거지고 있을 때 일부 그 공급 사슬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이거는 뭐라 그랬냐 하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기억납니까? 나 이게 갑자기 데자뷰처럼 이렇게 확 떠오르는 거야.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믿을 수 있나? 이 사람 괜히 뭐 좀 불안하면 그냥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경기는 불안한 거 맞고요. 관세 부분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을 일단은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뭐가 말이 안 되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일단 금리 인하가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 못 내려요. 이것도 약간 좀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돈이 있잖아요. 투자할 돈이 있는데, 이 투자할 돈이 고민을 한단 말이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일단 제쳐두고, 그 다음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이제 봤는데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단 말이지. 계속해서 빠지니까 채권에 투자할 바에는 난 주식으로 투자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채권보다 주식의 매력도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매력도가 높아진다.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뭘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이번에. 소비 지출 증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완화하는 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한 휴전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을 일단 예상처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쪽에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 주가가 저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지지라인 근처로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야 돼요. 시장이 보입니까? 보이시면 뭐 체크. 이게 밀리다가 반등을 할 때는 이렇게 올라야 돼요. 시장이 밀리다가 반등이 할 때는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되는 거야. 밀리다가 반등을 할 때는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밀리다가 반등을 못하면 어떻게 돼? 올라야 되는 자리에 반등 못하면 무너지는 거거든. 반등을 제대로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사실은 시장이 좀 불안해서 현금화를 오늘 좀 하자라고 얘기는 했고, 만약 시장이 오르면은 요즘 뭐 주도주가 계속 바뀌니까 현금화 했던 걸로 뭐 사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소폭 수익 났던 거, 그리고 수익 좀 있던 부분에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놨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업종으로 보자면 코스피는 지금 그냥 그래요. 그냥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너졌거든요. 코스닥은 추세선을 그어보면 원래 얘가 하락이었는데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던 중이었죠. 하락 추세 이렇게 가던 중에 이 부분의 추세를 한번 돌파를 했어요. 이때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던 이 추세가 또 하나가 있죠. 이 추세가 있었는데 이거 무너지고 난 다음에 못 돌려내고 한 번 더 깨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그렇죠? 이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일단 추세가 하방으로 방향을 일단 잡은 거를 일단 보입니다.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고 상승에서 하방으로 바뀐 거죠. 요번에 올라가면서도 지금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되돌림 정도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들고 최근에 이틀 정도 코스닥이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금화 조금 해놔놓고 시장을 조금 천천히 좀 살펴보자. 그래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현금화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소 시장은 잘 버팁니다. 꼭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잘 버티는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코스닥은 좀 많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코스피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고 상방으로 지금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거래 터졌던 부분이 하나가 있죠. 항상 여러분들 거래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거래가 터졌던 캔들이 단봉입니다. 나쁘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단봉의 저가 지금 2613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2613포인트가 깨지면 시장이 조금 많이 어그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조심합시다. 내일 일단 금요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도 일단 있긴 한데, 일단 내일하고 다음 주 초반은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 저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종목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뚜기 그렇죠? 우리가 농심, 오뚜기 그렇죠? 이런 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거래가 적어서 이건 전체는 하지 못하고 개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었던 포스코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거래소가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죠. 오늘은 여기 안에서 삼성전자도 오늘은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2.9%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 부분은 저는 HBM 어쩌고저쩌고 이거 엔비디아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 쪽은 아니고 중국 쪽 모멘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던 부분 삼성전자 상승에 대한 이유가 조금은 나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삼성전자가 요거죠.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 18까지 올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고양 덕양도 괜찮아. 글자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HBM2 이상의 제품 직수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중국 업체들한테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는 부분도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낸드 프레시 메모리 가격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이런 부분들 일단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엔비디아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추세를 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좀 애매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추세가 깨져서 막 밀리니까 이건 줄여야 될 것 같고 일부 대형주들 아까 얘기했던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일부 대형주들 밑에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차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뭐 시장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어쩌면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덜 밀렸다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는 일단은 체크는 해놓고 가도록 합시다. 드디어 박스권 돌파입니다.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겠죠. 밑으로만 한번 질렀는데 그 다음날에 대해서 어제 내가 너무 미안했어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한번 질러놓은 그러한 상태니까
한번 그래도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롯데웰푸드 일단은 추세 좀 넘어서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음식료에 이어서 이제 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이것도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해주고 있죠. 거래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많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금액을 너무 많이 지를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37,000주죠. 이쪽도 그렇고 아니면 급식 관련해 가지고 CJ 프레시웨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식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아까 잠시 얘기를 했는데 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급식 요즘 음식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급식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어요. 점심값 많이 올랐고 그 때문에 뭐 이렇게 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내 식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납품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냥 단타 오늘도 우리 오전에 열심히 단타를 했는데요. 단타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도 일단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르노 얘기도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보르노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르노의 말씀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보르노의 말씀도 해드렸는데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4x4 보르노가 4x4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 단타할 종목군들 제가 여기다가도 한번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4x4 관련된 부분 기사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일단은 좀 단타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 좀 보고 큰 종목 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겠죠. 거두 종목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주도주가 잡히는 그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좀 기다리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좀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한데 요럴 때 잘해야 됩니다. 요럴 때 잘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요럴 때 수익을 많이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요럴 때 많이 까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시장이 흔들릴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많이 까먹어 버리면 어차피 시장이 막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나중에 또 되면 상승으로 올라갈 거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상승으로 올라갈 때 내가 돈이 얼만큼 있느냐가 그 돈이 더블이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마음이 급하고 막 이것도 수익 내고 싶고 저것도 수익 내고 싶고 막 이래 내가 막 수익 나고 싶어 가지고 막 하다가 1억이 5천만 원 딱 됐는데 다음에 시장 강세로 갈 때 그러니까 5천만 원 있는 거지. 거기서 더블 해봤자 1억밖에 안 되죠. 시장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릴 때 1억 가지고 있다가 막 2천만 원 정도 까먹었다. 8천이 됐다. 시장이 이제 붙는다. 라고 하면 8천이 더블 나오면은 1억 6천 되죠. 60% 플러스.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이 감을 잃지 않은 정도로만 일단은 하시면서 시장 강세장에서 나는 본격적으로 한다. 지금은 테스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방송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